안녕하십니까.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입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경제 관련 부처에 새로운 장관들이 내정이 되면서 2024년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한 주일 동안의 송도 부동산 시세와 그리고 2024년도에 대한 제 전망, 이거를 한번 총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송도 아파트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더샵 센트럴파크 1차가 되겠습니다. 전용 96제곱미터, 그러니까 39평형 정도가 되겠습니다. 가격대가 지난주에는 조금 낮게 거래가 됐는데 보통은 3.3제곱미터당 2,300~400선에 요즘 거래가 좀 됐었거든요. 아마 월세를 끼고 거래를 했는지 8억대 초반에 거래가 되는 거래는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8억 5천에서 9억 정도 거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은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좀 저렴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0년이 넘어간 그런 단지들의 선택이 꽤 늘고는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가도 충분히 생활 환경이 좋고 학교, 학원과 교통, 또 공원까지 정말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단지이다 보니까 가성비 좋게 들어가서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는 수요가 꽤 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도 109 가격대가 평균 1,300~400선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4억 5천에서 5억 선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학원가 라인이라든가 특히나 센트럴파크 1차, 2차 같은 경우는 체대위계 관련된 수요가 꽤 많습니다. 초등학교가 신정초등학교가 조금 더 선호가 되는 그런 학교긴 한데 그 라인으로 배정을 받기 위한 수요가 전세 월세에 꽤 인기가 있습니다. 보증금 5천에서 1억 정도, 월세는 200만원 내외에서 거래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성비 좋게 인테리어하고 들어갈 수 있는 괜찮은 단지로 또 한번 추천해 봤습니다. 다음은 송도 글로벌파크 베리디움, 바로 호반 2차 아파트로 불리우는 509의 대장단지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84 타입 35평형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저층은 8억 초반대 거래가 되기도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쪽도 2,400~500선 거래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세 가격도 역시 4억 5천에서 5억까지 3.3제곱미터당 1,300~400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109의 전세 가격 이상 좋은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파크 베리디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를 품고 있고요. 그 주변에 공원도 좋고 또 역도 가깝고 또 쇼핑몰, 그런 생활권이 좋기 때문에 509의 대장단지로 갖출 수 있는 어떤 자격 조건, 이걸 다 갖추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월세 같은 경우도 보증금 5천에 200 수준이니까 관리도 잘 되고 여러 환경 조건이 좋으니까 이렇게 가격이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송도 캐슬앤 해머로입니다. 캐슬앤 해머로는 709 끝자락에 있습니다. 송도에 이렇게 진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저렴한 단지를 추천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보통은 209에 있는 풍림 또는 809에 있는 송도 이편안도 추천을 해드리지만 캐슬앤 해머로까지 송도 진입을 하는데 부담을 갖지 않을 정도의 자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단지라고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겠죠. 최근에 이 송도 캐슬앤 해머로에 거래가 있었습니다. 전용 면적 123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48평형이 되겠네요. 캐슬앤 해머로는 총 1439세대가 있는데 대부분이 사실은 84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매매가는 8억 5천에서 9억, 오늘 공교롭게 주로 가격대가 9억 이하의 형성이 되는 단지를 골라오고 있네요. 전세 가격 역시 비슷합니다. 48평형 4억 5천에서 5억까지니까 3.3제곱미터당 1,000만원 수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캐슬앤 해머로 같은 경우는 위치 자체가 학교나 공원 같은 위치는 좋은데 캠퍼스타운역에서 떨어진 거리도 좀 애매해요. 걸어서 한 20여 분 걸릴까요? 2026년도에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 800병동으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아직 아무것도 없는 거죠.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좀 나가야만 뭔가 해결이 되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전세 월세의 임대차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84 타입 위주로 거래가 되고는 있는데 글쎄요, 거래 별로 없고 대형 평형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다음은 막바지에 다루고 있는 디에트르 송도 시그니처 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전용 면적 114제곱미터 43평형이 되겠습니다. 매매는 역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 기본 분양가도 그렇지만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또 양도세까지 부담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가격대가 12억, 13억 이상을 올라가 버리니까 현재 43평형 같은 경우는 매수 호가들이 보통 한 12억대가 되긴 하거든요. 분양권 상태에서 매수보다는 등기를 치고 가격이 형성된 다음에 접근하려는 매수 세력들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도 처음에 한 6, 7억 이상을 얘기했던 그런 매물들이 지금은 다 5억대까지 붙어버렸습니다. 최근에 호가는 5억대에서 거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세도 보통 5천에서 1억, 200 정도, 250 정도 이렇게 하면서 주변의 시세와 거의 같아졌습니다. 신규 입주 단지의 프리미엄이 사라진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전월세만큼은 조금 더 하락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이상으로 송도 아파트 시세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송도 오피스텔 시세입니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오피스텔은 송도 아트폴의 푸르지오 시티입니다. 아트폴에는 109에 바로 센트럴파크역과 이어진 라인에 있습니다. 센트럴파크부터 이어진 그 수변공원이 되게 이쁘고요. 그 환경이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 역이 바로 연결돼 있고 대내 교통의 그 어떤 전환도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해 있고 상가들이 같이 붙어서 발달을 해 있기 때문에 아주 이쁘고 괜찮은 단지입니다. 호실은 많지 않습니다. 340세대 정도가 있는데 지난주에는 원룸에 전세 거래가 있었습니다. 10월달 이후 거래는 없습니다만 다른 단지의 가격대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1억 5천대 정도에 있고요.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1억 2,500에 거래가 체결이 됐는데 보통 1억 2천, 3천 그때에 좀 체결이 되는 모습입니다. 월세는 원룸 송도 얼마인지 아시죠? 500에 65, 70 전입이 되면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비슷하게 되고 있습니다. 아주 이쁘고 생활환경 좋은 그런 오피스텔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다음은 디에트르 송도 시그니처 뷰 3룸 오피스텔 소개해드립니다. 최근에 거의 매매는 실거래 없습니다. 프리미엄 낮게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난 그 가격엔 도저히 못 팔겠다, 차라리 그럴 거면 월세를 줘버리겠다, 전세를 주겠다, 이렇게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보통 2억 5천 위에서 충분히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밑으로 부르고 있으니 잘 안 되죠. 생각보다 물량들이 많이 소화가 됐기 때문에 버티는 세력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한 매물들은 상당히 낮은 가격에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월세는 주변 월세 시세와 거의 같아졌고요. 보증금도 2천도 내려고 하지 않는 그 임차인들 때문에 임대인들의 고민은 늘고 있습니다. 등기를 치고 끝까지 가져가실지 추세를 보실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이제는 너무 밑에 부르는 건 좀 삼가해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상으로 송도 오피스텔 시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2024년도에 대한 전망을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하시고요. 어떤 분은 관심이 없어서 조회수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키를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수요와 공급, 그리고 금리와 대출 정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에서 특히 공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익히 들었던 것처럼 인허가나 분양 물량들이 급격하게 줄 것을 예상한다. 역시 자금 조달이 어렵고 정부가 암만 하려 해도 민간 쪽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이 있었고요. 가격 전망, 수요 같은 경우도 역시 금리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출까지 받아서 뭐 하려고 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다운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을 많이 했습니다. 2023년도에 히트를 쳤던 특례 보금자리론이 40조에서 이제 멈춰가고 이제 2024년도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집을 살 돈이 없다라는 거죠. 상반기에 정치적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때까지 자금을 불어넣을 대책이 나오지 않고는 부동산은 가격을 올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금리에 대한 예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글로벌리하게 금리가 낮아질 분위기는 이제 형성이 됐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어떤 액션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금리보다 우리가 이미 낮아 있는 상태인데도 그 어떤 내야 하는 이자는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금리가 낮추지 않는 한 이 부분은 어렵지 않나라는 것이 내년도에 대한 전망이었습니다.
특히나 말이 많던 것이 그 2030 영끌족에 대한 어떤 그 투자 패턴,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죠. 2021년도에 가격이 오를 때 막 추정 매매를 했다가 2022년도에 갖다 손절을 해버리고 2023년도에 13대책으로 또 확 샀단 말이죠. 투자 패턴에 의하면 내년도에 좋지 않으면 또 확 내다 팔 수 있다라는 불안한 심리가 2024년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선거용 선심성 그런 발언들이 굉장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대통령으로부터 나왔고요. 가계대출이 너무나 많다, 뭐 금리를 올려서라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한마디 했더니 은행들이 가상금리 올려서 쫙 올렸다가 대통령이 은행 종노릇 발언하고 뭐 상생금융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은행 금리가 확 떨어지는 선거성 발언에 의해서 굉장히 흔들렸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바로 글로벌 지금 금리 인하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결국은 내년에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분명히 받을 건데 얼만큼 받을 거냐, 이런 혼란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금리와 함께 이 대출 정책이었다는 거죠. 올해 특례보금자리 있었던 것처럼 내년에 바로 이 신생아 특공이라고 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생겼는데 2년 안에 이것을 신청하고 애를 낳아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혜택이 없지 않냐, 그러면서 사실은 지금 전반적인 모든 것은 부정적으로 우리나라는 포커스가 좀 잡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을 했던 것처럼 내년에도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20조 원이 추가를 준비해서 올해 39조 6초보다 많은 46조가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투자 조언을 말씀드리자면, 수요라는 것은 제가 첫 페이지에 하나 했고 금리 두 페이지, 대출 정책 세 번째 페이지, 즉 수요와 금리 대출은 3대1의 비율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수요라는 것은 이미 예측이 되어 있는 밝혀진 사실인데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그 어떤 팩트가 3개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선거까지 악재로 나온 것은 더 이상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리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끊임없는 어떤 우호성 발언이 나오고 있는 것, 그거 하나고요. 금리도 글로벌리하게 반응을 하는 걸 보고 우리도 쫓아가면서 어떤 대응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하지만 기대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다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파실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투자 언제 들어갈까를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대출 정책이라든가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2024년도는 내내 긴 호흡으로 살 수 있는 기회 또는 사야 하는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2024년은 사야 한다는 겁니다. 네, 한 주일 동안 부동산 시세와 2024년도의 키를 정리해 드리면서 조언도 해드렸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죠. 그 의견 남겨달라, 이 말입니다. 구독하고 좋아요하고 알림해 주시면서 끊임없는 관심 주시면 저도 더 열심히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